만약 당신이 안정과 설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입니다. 이 소설은 39의 건축가 폴과 익숙한 연인 로제, 그리고 25 시몽의 등장을 통해 사랑과 시간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 여정은 늦은 약속이 반복되던 폴과 로제의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도면에 자국을 맞춘 뒤 샘플 보드를 벽에 세웠습니다. 오전 햇빛이 재단선 위로 얇게 스쳤고 폴은 손목시계를 한 칸 조였습니다. 39이라는 숫자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 전화가 2번 울리고 멎었습니다. 메모지에는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 길어짐. 저녁은 나중에. 로제였습니다. 말투는 늘 가벼웠고 약속은 자주 미뤄졌습니다. 폴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정을 바꿨습니다. 저녁 도심 작은 비스트로. 예약 시각은 이미 지나 있었고 테이블 위엔 물잔만 남아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폴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결국 로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늦게 오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로제가 말했습니다. 조금 늦었네. 그는 새로운 바와 주말 파티, 그리고 지인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이어갔습니다. 폴은 와인을 따르고 잔을 맞댔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뒤 로제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로제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다른 약속이 있어. 코트를 걸치자 짧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볍게 떠났습니다. 폴은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공허가 천천히 스며들자 계산서를 지갑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마네킹들은 환히 서 있었지만 폴의 그림자는 더 길게 늘어졌습니다. 폴은 발을 멈춰 비친 어깨선을 고쳐 세웠습니다. 매트로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오늘의 도면을 떠올렸습니다. 선과 각도, 공간을 나누는 기준들. 사람 사이에도 치수가 있다면 어긋난 틈을 덧대어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은 길지 않았고 플랫폼의 바람이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집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는 동그라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고객 상담. 메모에는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폴은 시간을 다시 적고 샘플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불은 꺼졌고 방은 어둡게 잠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폴은 주소가 적힌 메모를 따라 낯선 건물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장 문이 열렸고 반데르베시 부인이 손짓으로 안으로 들였습니다. 넓은 거실은 장식이 갖춰져 있었지만 군데군데 균열과 낡은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폴은 샘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보드를 펼쳐 색상 안을 나란히 두고 벽면에 몰딩을 훑었습니다. 커튼 자락을 눌러 직물을 확인했고 창가로 들이운 빛의 방향을 시험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책장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머리칼이 눈가를 덮고 손끝이 책등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폴은 그와 잠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아들 시몽이에요. 부인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몽은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인사했고 다시 책장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폴은 견적서를 펼쳤습니다. 광택 마감과 무광 마감 두 가지 안을 준비했습니다. 보드를 짚으며 설명하자 부인은 의자를 당겨 앉아 색을 살폈습니다. 이쪽은 너무 차갑군요. 지난번 응접실 톤이면 좋겠어요. 폴은 메모를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시몽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꿈치를 팔걸이에 얹은 채 턱을 괴었습니다. 발끝은 카펫 가장자리를 문질렀고 눈길은 폴의 손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폴은 그 시선이 또렷하게 의식됐습니다. 그러나 곧 설명을 이어가며
평소처럼 메모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상담이 마무리될 즈음 폴은 수첩을 꺼내 다음 방문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시몽이 있던 자리 옆 테이블 모서리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단정한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오늘 6시 쌀뿔레에. 폴은 시선을 멈췄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그 한 줄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폴은 글씨를 한 번 더 읽고 조심스럽게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얇은 종이의 감촉은 끝내 손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쌀뿔레엘의 대리석 계단 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폴은 티켓을 내밀고 군중 사이로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코트를 건네는 손길, 가볍게 오가는 잡담, 구두굽이 울리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홀 안쪽 무대 위에는 악보가 이미 펼쳐져 있었고 조명은 반쯤 꺼져 웅성거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폴은 번호가 적힌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팔걸이에 손끝을 얹는 순간 짧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브람스의 첫 음이 홀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차례로 맞물렸고 건반의 울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폴은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음악이 고조될 때 옆에서 시선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두 줄 뒤 시몽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폴을 향해 오래 머물렀습니다. 폴은 곧 고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음악보다 더 선명한 감각이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이내 2악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폴은 무릎 위 손등을 포개었습니다. 무대의 빛이 객석을 스치자 시몽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그 눈길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막이 내려오자 홀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폴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출구를 향해 걷던 폴은 뒤에서 이름이 불리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폴. 시몽이 서 있었습니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다가와 곁에 섰습니다. 음악 마음에 드셨나요?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폴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섰습니다. 도심 불빛이 젖어든 보도 위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시몽은 길을 건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말 아무 뜻도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밤 공기 속에서 길게 번졌습니다. 폴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으로 가방끈만 더 움켜쥐었습니다. 시몽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곁을 걸었습니다. 집 앞 계단에 멈춰선 그녀는 주머니 속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창가 유리에 비친 얼굴은 어딘가 살짝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불빛이 막 켜진 공원 벤치, 좁은 서점의 책장 사이, 극장 계단 앞. 시몽은 늘 먼저 몸을 기울였고 폴은 발끝으로 그 보폭을 맞췄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면 오래 잊었던 설레임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뒷걸음에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가느다란 망설임이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여행도 있었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아 들판이 뒤로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몽은 창에 이마를 대고 노트에 장난스레 선을 그렸습니다. 폴은 도면 대신 그 선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월도 규범도 창 너머로 멀리 밀려가는 듯 했습니다. 웃음은 많았지만 멈칫하는 순간도 잦았습니다. 시몽이 친구들의 농담을 흉내낼 때 폴은 맥락을 잡지 못하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시몽은 가볍게 넘겼지만 폴의 뺨에는 따뜻하지만 차갑게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레스토랑 문을 열자 폴의 동료 건축가가 먼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순간 시몽에 멈췄고 건조한 미소와 함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곧 이어졌습니다.
폴은 잔을 드는 손끝이 굳어갔지만 시몽은 아랑곳 없이 농담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그 밝음은 잠시 폴의 긴장을 누그러뜨렸지만 남은 혼란은 오직 폴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몽이 운전대를 잡은 차 안. 라디오에서 음악이 잔잔히 흘렀고 창문에는 겨울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심 불빛이 멀어지자 정적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몽은 말없이 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폴은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손등에 입술을 댔습니다. 잠시 고요가 흘렀고 시몽의 시선이 흔들리더니 곧 몸을 기울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사이 그의 입술이 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숨결이 겹치자 폴의 가슴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설렘에 잠시 몸을 맡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가슴 속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 했지만 그 충만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동의 틈새마다 익숙한 그림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로제였습니다. 그의 웃음, 무심히 미루던 약속들, 익숙한 생활의 공허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입맞춤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곧 두려움과 겹쳤습니다.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오래된 결핍을 메우려는 대체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그 혼란은 말을 막았고 폴은 시선을 내리깐 채 그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느 저녁 폴은 식당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약 표지가 남아 있었고 잔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제가 들어왔습니다. 늦은 걸 개의치 않는 웃음을 지으며 외투를 의자에 걸었습니다. 와인이 채워지고 로제가 잔을 들었습니다. 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네. 결국 익숙한 게 좋지 않아? 농담 같은 말투였지만 폴은 잔을 맞대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놓이고 로제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주말 모임의 농담들, 자유롭게 오가는 이름들. 목소리는 익숙했고 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숟가락을 괜히 돌렸습니다. 그러다 로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결국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야. 사랑도 마찬가지지. 새로움은 금방 타오르다 꺼지는 불꽃일 뿐이야. 폴은 잔을 집었다가 멈췄고 포크로 접시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맞잡던 순간 극장 앞에서 나란히 서 있던 밤. 그러나 곧 따라붙던 세대 차이와 사람들의 시선. 앞날의 불확실함.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잔을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폴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눈길은 접시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넌 늘 자유만 말하지. 책임은 네 말 속에 한 번도 없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은 또렷했습니다. 로제는 웃음을 멈췄다가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임이든 안정이든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돌아오면 되는 거야. 폴은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폴은 흔들렸습니다. 가방 속 종이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 한 줄이 되살아났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무게가 되어 눌러왔습니다. 시몬과 웃던 순간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 뒤에는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젊음의 열정은 날카롭게 다가왔고 앞날의 불안은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폴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급한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시몽이었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그는 곧장 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한텐 당신뿐이에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여기까지야. 시몽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버려도 좋아요. 책임도 세상도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팔을 붙잡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넌 열정만 말했지, 내게 필요한 건 안정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폴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몽은 문을 막아섰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폴, 가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계단에 울림이 퍼졌습니다. 시몽은 팔을 뻗었지만 문은 무심하게 닫히며 그의 손끝을 밀어냈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은 좁아진 틈 사이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움직였고 폴은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가방이 옆구리에 부딪히며 흔들렸고 그 안에 종이가 스치듯 손끝에 닿았습니다. 한때는 마음을 흔들던 그 글귀, 이번에는 입안에서 단 한 번도 굴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폴은 고개를 숙인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그 숨결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폴은 다시 로제 곁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격정적인 순간들은 점점 옅어졌습니다. 대신 일정한 생활이 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로제는 커피를 앞에 두고 신문을 읽었고 저녁이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로제는 주말 모임과 동료들의 이름, 사소한 농담들을 늘어놓았고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채웠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익숙함과 안정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웃음과 짧은 설렘의 기억이 희미한 잔향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오래된 꿈처럼 멀리 흘러가 버린 기억이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폴은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낯익은 종이 한 장을 느꼈습니다. 가볍게 접힌 종이를 펼치자 그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 말은 한때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잠시 다른 세계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종이의 감촉만이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폴은 종이를 접어 조용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닫히는 서랍 앞에서 손끝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천천히 밀어넣으며 그 순간을 봉인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늦은 햇빛이 창가에 남아 가늘게 드리운 그림자가 바닥에 머물렀습니다. 폴의 시선은 닫힌 서랍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랑수아즈 사강은 20살의 슬픔이여 안녕으로 데뷔했습니다. 1959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발표하며 청춘의 허무에서 나이듦과 욕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폴과 로제 그리고 시몽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세대와 시간의 틈을 드러냅니다. 브람스의 음악은 젊음의 열정과 중년의 고독을 대비시키며 인물들의 내면을 비추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출간 당시 평단은 도덕적 논쟁을 제기했지만 세대의 간극과 솔직한 심리를 담아낸 담백함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제목 속 말줄임표는 머뭇거림과 미완의 결심을 상징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여백이 이야기의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세대와 시간의 틈에서 흔들리는 욕망을 음악으로 증폭해 들려준 소설입니다. 이 한마디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